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계신 스마트폰 혹은 오늘 점심에 결제한 그 10,000원짜리 한 장, 내일 아침이면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 중동에서 날아오른 탄도미사일 한 발과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짧지만 잔인한 선전포고 때문이죠. 글로벌 관세 15%. 이건 단순히 경제 뉴스의 한 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산소호흡기를 떼버리고 여러분의 대출 금리와 밥상, 물가를 통째로 흔들어버릴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이에요. 삼성전자가 왜 주말도 없이 비상 경영에 들어갔는지, 왜 환율이 1,500원이라는 공포의 숫자를 향해 폭주하려 하는지, 오늘 그 섬뜩하고도 차가운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동의 불꽃과 15% 관세의 습격,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몇 번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저물가, 저환율, 수출 강국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유가가 좀 오르고 환율이 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엔진이 통째로 꺼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동 전쟁의 이면과 미국의 관세, 폭탄이 만드는 퍼펙트 스톰의 실체를 해체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뒤엎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탈출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옥 같은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중동의 화약고와 호르무즈의 저주. 먼저 우리를 덮친 첫 번째 파도, 중동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리전을 치러왔다면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직접 겨누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우리랑 상관 있냐고요? 바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그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이란이 여기를 틀어막거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초토화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120달러, 아니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금률이 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게 이건 곧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나는 차도 없고 대중교통만 타니까 기름값 좀 올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의 합성 섬유, 아침에 먹은 빵의 원료를 나르는 물류비, 심지어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의 전기료까지, 이 모든 게 석유에서 나옵니다. 유가 폭등은 곧 여러분의 숨쉬는 비용 자체가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남의 일처럼 안 느껴지시죠? 스태그플레이션 2.0의 공포.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해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멈춥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는,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옥,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대한민국이 겪었던 그 고통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그때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에너지 위기 혼자 온 게 아니거든요. 베선트의 15% 관세 폭탄, 그 잔인한 설계, 중동의 포석만으로도 벅찬데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더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유력한 스콧 베선트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원래 공약이었던 보편적 관세 10%를 이번 주에 갑자기 1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10%와 15% 고작 5%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대한민국 수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소리거든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를 팔 때 시작부터 15%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보통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510% 남짓인데 15% 관세를 때리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돼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미국은 왜 자기네 나라 물가가 오를 걸 알면서도 이런 미친 관세를 매기려는 걸까요? 베선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공장 다 폐쇄하고 미국으로 들어와라. 안 오면 망하게 해줄게.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세금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는 경제적 약탈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일할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킹달러의 귀환과 1,500원 환율 쇼크. 이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물가가 오르니 미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돈은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로 쏠리겠죠. 환율 400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1,500원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우리는 비싸진 기름값을 더 비싼 달러로 사와야 합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하다 거덜나고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7%, 8%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할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상 가능한 위기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두 개의 폭풍이 만나는 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수출 기업들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삼성과 현대차가 지금 왜 공포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그 이면의 적나라한 수치들을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마비와 1,500원 환율의 공포, 삼성과 현대차 관세 15%라는 보이지 않는 벽. 자, 이제 우리 경제의 기둥,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야기를 해보죠. 대기업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이번 스코페선트의 15% 관세 카드는 우리 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아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AI 열풍으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없어서 못 팔죠? 근데 여기에 15% 관세가 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우리 반도체가 좋아도 15%나 비싼 값을 치르면서 계속 사줄까요? 아니면 관세 혜택을 받는 미국 현지 기업이나 대만으로 눈을 돌릴까요? 이건 단순히 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을 뺏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더 처참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역대급 이익을 냈던 비결이 뭐였나요? 바로 가격 대비 압도적인 가성비였죠. 그런데 차 한 대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관세가 붙으면 그 경쟁력은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그럼 미국 공장에서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하시겠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건너갑니다. 그 부품 하나하나에 15%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팔수록 적자가 나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대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수만 개의 중소 부품사들이에요. 삼성과 현대차가 휘청이면 그들에게 납품하던 우리 동네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낙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가 지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느껴지시나요? 환율 1,500원 시대, 내 월급의 실질적 가치 하락, 수출이 막히면 그 다음 터지는 건 돈의 가치, 즉 환율입니다. 여러분, 환율 1,500원이 단순한 숫자로 보이시나요? 이건 우리 경제의 모든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값이 뜁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는데 하필 달러까지 비싸졌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2배, 3배 더 많은 원화를 주고 기름을 사와야 해요.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그 손실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의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전기료, 가스비가 2.30%씩 뛰는 건 이제 예고된 미래예요. 게다가 환율이 높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더 빠져나가고 환율은 1,600원, 1,700원까지 폭주할 테니까요. 결국 고물가의 고금리까지 겹친 최악의 샌드위치 상황이 여러분의 가게를 덮치게 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와 생활비는 2배로 늘어나는 이 지독한 현실. 이게 바로 1,500원 환율이 가져올 진짜 공포입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말씀드릴까요? 많은 분이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엔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옛날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서 관세 폭탄 맞으며 팔아야 하는 지금의 구조에선 고환율은 기업에게도 독약일 뿐입니다. 이제 고환율 수출 호재라는 공식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도 웃지 못하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에너지 안보의 붕괴, 멈춰선 대한민국 산업단지, 이제 에너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은 울산, 여수, 포항 같은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의 공장들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죠. 그런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나요? 70%가 중동의 기름과 가스입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스라엘이 정유시설을 파괴하면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립니다. 정부가 비축유를 푼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전력 피크타임에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블랙아웃 공포가 현실화됩니다. 반도체 공장은 단 1초의 미세한 전압 변화에도 수천억 원어치의 웨이퍼를 버려야 합니다.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 한 발이 경기도 평택의 삼성 반도체 라인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게 과연 과장일까요?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첨단 IT 강국에서 순식간에 석기시대 수준의 마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세상이 망해가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조용히 계좌를 불리는 0.1%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소식에 공포에 질려 TV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거들 사고 저거들 팔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 급소를 다음 파트에서 아주 냉정하게 짚어드릴게요. 지정학적 고립, 미국과 중동 사이의 외줄 타기,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외교적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이니까 15% 관세 좀 맞아도 우리 정책에 따라와라라고 강요합니다. 반면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 기름 계속 쓰고 싶으면 미국 편만 들지 마라고 경고하죠.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두 마리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새우가 아니에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압박을 받는 새우죠.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면 중동의 에너지 라인이 위태로워지고 중동을 선택하면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이건 정부의 외교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고스란히 기업과 개인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생존 전략과 부의 대이동,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기 속의 기회, 누가 이 지옥에서 웃는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내 돈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 사실 뻔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대에도 돈의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관세 폭탄이 동시에 터졌을 때 부의 지도는 항상 재편되었거든요. 먼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지금은 수익을 쫓을 때가 아니라 방어막을 칠 때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묶여있는 건 침몰하는 배의 1등석에 앉아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안전자산의 가치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금과 달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관세 15%가 현실화되면 달러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위기의 이면을 봅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져도 미국이 없어서 못 사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죠. 혹은 중동의 에너지 위기가 올수록 대체 에너지나 방산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낼 기업들이 어딘지 찾아내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을 할 때 0.1%의 사람들은 조용히 생존의 종목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사람이 지금 주식 다 팔고 현금 들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덮치는 상황에서 현금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과 같아요. 진짜 부자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가치가 오를 실물과 독점적 기술에 올라탑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크림을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아이스크림을 파는 기계를 사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희망은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12년은 우리 경제에 있어 인내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정부의 외교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하느냐가 관건이죠. 삼성전자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현대차가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장의 시대가 가고 생존의 시대가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는 독이 되고 확실한 정보 없는 투자는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파도를 잘 넘기기만 한다면 2026년 이후 다시 재편될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던 저력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를 말씀드렸죠? 그 10,000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시장이 아니라 그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제가 지금 바로 짚어드릴게요. 최후의 가이드 및 엔딩.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중동의 포성과 미국의 15% 관세, 그리고 1,500원 환율 쇼크.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째, 내 자산 중 달러와 금의 비중을 10%라도 확보할 것. 둘째, 대출 금리 상단이 2%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가계부를 재점검할 것. 셋째, 뉴스를 볼 때 현상이 아닌 이면의 돈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할 것.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잔인한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이제 답이 보이시죠? 내일 아침 여러분의 10,000원은 어제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혼돈 속에서도 10배 수익을 만들어낼 침묵의 우량주들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